변이의 경우는 저는 2장 베스트로 보고 3장 어쩌다가 4장부터는 좀 안좋다 그런 느낌이고, 연구는 불기둥 같은 것들에 비해서 기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는 연구가 다 직딜로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직딜이 가능한 카드들은 얼음화사이나 화염구 같은 카드들은 카드 개수 제한이 없습니다. 핸드에서 놓을 경우에 직딜로 쓰면 되기 때문에, 단지 그러니까 화염구는 6장 집는다고 해서 덱이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안 좋아지진 않아요. 근데 화염구를 한 3장 집은 덱에서 화염구랑 서린이랑 나왔을 때 화염구 대신 서린을 집는다, 그건 가능하다 이거죠. 평상시에는 화염구랑 서린 나오면 화염구 집는데, 화염구가 이미 충분히 있으면은 하수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서린을 집습니다. 글쎄요. 근데 화염구가 6장, 10장 있다고 해서 그게 망덱으로 가는 길은 아니에요. 지도에 나온 곳이 여기군. 아, 잘 나왔죠. 한잔하지. 잔을 하나. 타스팅고. 좋아. 다음 팟이 좀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앞으로 땡기시면은 될 수도 있어요. 어쩌죠? 어떻게 한담? 나도 박살냈다. 고통은 나를 이거는 어차피 화작을 꼭 이번 턴에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서. 그럼 고통사제를 1도로밖에 못 보는 상황에서 낸 이유는 신비한 지능도 핸드에 있어서 어차피 저기에 화작 낼 시간이 거의 없다고 본 거예요. 해적의 규율을 따라. 다 잡아내고 있네. 지도에 나온 곳이 여기군. 이거면은 불기둥 찾아야 되지 않나? 결과적으로는 양변을 좀 먼저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죠. 이건 좋아요. 2, 3은 3, 4를 잡을 수가 없고 3, 2로 화자까지 더해서 잡는 거기 때문에 코스트상으로 무조건 이득입니다. 지금 계속 센지를 살리고자 해서 화염폰이 막 쓰는 거라서 상대도 핸들을 보면은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아요. 그것도 무기라. 드워프를 맞은 건 좀 아프고, 그나마 남은 3코스트를 화작을 넣었다는 거는 제 입장에서 조금 다행인 거고. 불기둥은 지금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써도 충분히 좋긴 한데 2대1 교환이고 핸드도 내가 더 많고 상대가 필드에 먼저 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그것보다는 요거를 먼저 내서 어그로를 끄는 거죠. 이것도 내 그냥. 이러면은 상대 입장에서 내가 불기둥을 숨기고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뭐 얼마든지 가능성은 있지만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고, 문제는 얘네들을 정리하자니 자기 것도 다 죽고, 얘네들을 냅두자니
불기둥이 있으면 어떡하나 생각도 들고 그냥 없겠지 하고 했다가는 불기둥을 막고. 상대가 불기둥이 있을 거하고는 근데 이거는 제가 많이 손해본 건 아닌 걸 아셔야 돼요. 예, 이득인 걸 아셔야죠. 요거 두 개를 남겨놓는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나도 불기둥을 안 쓰면 그만이야. 오히려 더 큰 것도 있는데 불기둥을 못 하겠어. 근데 화작으로 요거 잡자니 코스트가 잘 안 맞죠. 요거 내면은 요게 7코스트니까 안 되고 그냥 요거 내요. 상대 법사 핸드가 막 다 화염구 있지 않는 한 나는 지금 불기둥 안 써도 충분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득을 본 거예요. 이제 불기둥각 나왔죠? 화작도 가능하고. 그래서 저거 잡긴 하겠네. 저걸 안 잡진 않을 거 아니야. 여기서 또 불기둥각 잰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요거 자체 하나 공짜로 잡으면서 요거 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잡을 수 있다는 게 충분히 좋고 상대 핸드가 얇아졌다는 거. 상대가 어차피 이 정도로 또 쌓이게 기다린다는 거는 내 영웅이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수 두 개 내면은 8댐 9댐 들어가고 불작이라든지 화염구 같은 거 맞으면 그냥 죽을 체력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불기둥이 조건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데 요거 1, 2 남은 거는 어그로가 안심하니까 꽁꽁 로봇을 먼저 낼게요. 지금 화작을 내고 다음 턴에 꽁꽁 로봇 나가봤자 소환율증이 있기 때문에 할 게 없잖아요. 먼저 내는 거지. 그럼 화작까지 더해도 2에 남으니까 상대가 낸 하수에 들어갈 수가 있고. 빛을 받아들이세요. GC 130 정신 분열기 작동. 저렇게 이제 그러면은 꽁꽁 로봇을 전턴에 낸 거로서의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화작을 안 내고 꽁꽁을 낸 걸로서의 이득이 요거를 내고 요거를 내고 요거까지 얼려두면은 다음 턴에 화작으로 공짜로 잡겠죠. 예, 그게 감 잡는 게 어려운데 그거는 상황이 너무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잘하시는 분들이 뭐 어떻게 해라 라고 듣는다고 그거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경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이제 방송으로 이제 실전하는 걸 많이 보던가. 뭐 기본적으로는 직공보단 정리가 먼저다 투기장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냥 편의를 돕고자 그렇게 공식을 만든 거지 어차피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내가 나서야겠군요. 그 양변 두 장이 핸드에 상대가 이제 큰 것도 나올 때마다 양변을 잡자 아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상대 핸드 한 장이죠. 요게 일단 고코스트 하수일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화염구 같은 걸 수도 있죠. 여기 드로우 한 장 하죠. 그게 딱 고코스트가 나와야 되는데 그럴 거면 양변으로 또 잡아도 되죠. 모든 카드는 카드 한 장 값이다. 모든 카드는 카드 한 장 이상 값을 해야 된다. 그냥 양변을 여기다가 던집니다. 그다음에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얘는 어차피 불기둥을 맞으면 죽는 애니까 요걸 잡아. 그리고 지금 내가 나서야겠군요 때문에 여기다 화작은 못 넣죠. 1, 2랑 화작은 못 넣어요. 그러니까 얘는 또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이제 8점은 챙깁니다. 이랬다가 상대가 큰 하수 나면 어떡해요. 변이가 이미 되게 한 장이 더 있어요. 변이가 한 장밖에 없었으면 거미전차에 안 썼을 거예요. 상대도 한 장을 뽑고 나도 카드 한 장을 매 턴마다 뽑는다. 상대가 갑자기 운이 좋으면 아무리 운빨 게임이라고 해도 어떤 턴 시작엔 카드 3장 뽑고 어떤 턴 시작엔 한 장 뽑고 그게 아니라 매 턴마다 카드는 한 장씩 뽑는다. 그렇다면은 상대 핸드도 볼 수 있는 게임이죠. 핸드에 몇 장인지 알 수 있죠. 한 장 있죠. 필드에 있는 카드와 핸드에 있는 카드를 항상 더해서 개수를 더해서 현재의 유불리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안 낼게요. 만약에 데스윙 떴을 때 요거를 뜨면은 데스윙이 정리해야겠죠. 자기 죽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아끼는 용. 진실이 제 방패입니다.
이런 취향이신가요? 근데 얘 머리가 너무 큰 것 같다. 이번엔 당신 제가 그랬나요? 작은 주문 차단자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지금 활용을 하긴 했어요 제가. 근데 문제는 제가 4코스트 2호죠. 작은 주문 차단자가 4코스트 하수인이라는 거는 제가 아니라 만약 다른 4코스트 하수인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작은 주문 차단자 대신 내 덱에 타조 한 마리 더 있는 거랑 무의정 한 마리 더 있는 거랑 작은 주문 차단자가 있는 걸로써 내가 이득을 본 거는 사실상 없다고 보셔야 돼요. 공채가 형편없고 그 살리는 걸로 어떻게 가끔 도움이 된다고 해도 그게 승패에 큰 영향이 없어요. 오히려 그냥 서린 하나 있는 게 승패에 큰 영향이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카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올빼미가 들어간 덱에서 올빼미가 아주 안 좋게 쓰였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침묵이 한번 제대로 들어가면은 승패 영향이 꽤 있기 때문에. 단지 침묵이 항상 들어가냐. 그리고 올빼미가 2코스트 하수라는 점. 다른 2코스트 하수들은 영능에 제거가 안 되는데 올빼미는 되죠. 그러니까 다른 카드들이랑 동코스트 하수인들이랑 비교해보면은 안 좋은 카드란 걸 아셔야 돼요. 예, 그 차단자가 4코기 때문에 충분히 활약을 해도 와 얘를 다시 봤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기량을 향상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한판 동안 작은 주문 차단자 집은 덱에서 결국 12승 0패를 했어요. 예를 들어 말해서 그게 작은 주문 차단자 때문에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게 아니면은 그 좋은 기억 때문에 다음에 작은 주문 차단자를 또 집을 텐데 오히려 더 좋은 카드를 버리고 작은 주문 차단자를 집을 수가 있다는 거죠. 효과까지 더해서 깡스탯을 더하는 건데 하스스톤의 하수인들은 아주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수인들이 없어요. 워낙 초딩 게임이라서. 그러니까 하스스톤은 게임이 되게 쉽고 능력들도 아예 얘네들이 대놓고 인터뷰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능력을 거의 안 만들려다 하다 보니까 요 텍스트가 비어있든 여기 뭐라고 써져있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실바나스 정도 돼야지 최고로 좋은 텍스트지. 작은 주문 차단자의 그 텍스트를 합쳐봤자 걔 공채가 기본 공채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 공채 서리는 4코스트에 4, 5죠. 4코스트 기본 공채가 한 4, 4 정도라고 봤을 때 얘는 한 5, 4라고 봐요 저는. 4코스트 기본 공채가 5, 4라고 봤을 때 공채합이 9죠. 작은 주문 차단자는 공채합이 7이에요. 그러면은 그 2가 부족한 대신 옵션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옵션이 공채합 2를 못 메꿔준다는 거죠. 검은 무쇠 드워프는 4/4 공채지만은 충분히 그 공채를 메꿀 수 있는 좋은 능력을 갖고 있는 거고. 아이고 쓸데없는 거였어. 그러니까 얘도 5, 6 공채를 가지고 있는 대신 안 좋은 전투 함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건데 작은 주문 차단자의 그 미세한 효과는 이거만도 못해요. 스톰윈드 기사가 훨씬 좋습니다. 작은 주문 차단자보다. 돌진을 하고 그러니까 원하는 살짝 모자란 체력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 2딜 필요할 때 직딜도 들어갈 수가 있고 4코스트에 2호 공채를 가질 거면 적어도 돌진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스톰윈드 기사도 아주 좋은 카드는 아니죠. 근데 작은 주문 차단자는 어쩌죠? 그것만도 못하다 이거죠. 여기서도 정리를 하는 이유가 정리를 안 하면은 종자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걸로 쓰여요. 이 어차피 들어갈 데 없으니까 첨부 하나 벗길 테고 종자를 아무것도 아닌 카드로 안 쓰기 위해서 지금 영웅에 5점을 미리 넣어놓는다고 내가 게임을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휘둘각을 주지 않았나요? 생각하실 수 있어요. 휘둘각 나왔죠.
일단 휘둘이 상대 핸드에 항상 있을 거란 보장이 없고 상대 덱에 없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 만약에 휘둘이 있다면은 스톰윈드 기사로 요거를 치고 휘둘러치기를 써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냥 영웅에 5점 더 넣냐 못 넣냐 차이지 요거 죽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휘둘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직공을 해야 된다. 휘둘 각을 안 주기 위해서 직공을 해야 된다. 그런 거는 말이 안 돼요. 휘둘이 있으면 어차피 휘둘 각이 이미 나왔어요. 정리를 하던 직공을 하던 휘둘 각은 나오기 때문에 그것보다 휘둘이 없을 경우까지 생각해서 은빛 십자군 종자가 너무 쉽게 죽는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오히려 지금 상대 동전까지 써서 영능을 뺐죠. 그런데도 1일 남았죠. 그리고 요거 다음에 잡으려면 휘둘 없으면 또 2코스트 써야 되거든요. 이래서 정리가 직공보다 보통 먼저라고 말씀드리는 게 웬만한 상황에서 직공보다는 정리를 하는 게 이득이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 컨스는 조금 다릅니다. 투기장 기준이에요. 본인이 하스를 할 시간이 충분히 있으면은 이런 이론 같은 걸 굳이 귀로 안 들어도 알아서 하다 보면 터득을 하게 돼요. 어쩌죠? 어떻게 하나? 근데 모든 사람이 다 하스를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줄여주고자 저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 태양샘을 정화해야만 한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코스트가 좀 더 있었으면 양변이랑 하수인 이런 식으로 화작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지금은 그냥 하수를 다 내고 양변을 아끼자는 것보다는 코스트가 애매해서 양변 쓰고 화작 쓰자니 하수가 못 나가고 양변 쓰고 요정형이나 태양샘 나가자니 양이 남기 때문에 휘둘이나 영능을 더하면 역시 하수 하나는 죽죠.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쓰면서 양변이 효과가 그렇게 있는가. 그래서 차라리 여기다 버프를 주고 이제는 직공을 하는 거죠. 저거는 중매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은 새로운 하수 하나를 더 주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드루이드는 이런 변수들 때문에 소환병도 손해를 받고 저거 영웅으로 잡으면은 이제는 좀 아프죠. 또 상대는 화염구 같은 것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저거는 정리를 안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하나라도 끊어 놓는 게 바다거인이 더 오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한 거고요. 드루이드서는 자연화가 최선이었지만은 지금 이 핸드에서는 자연화가 충분히 좋게 사용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페이드 뺏었죠. 문제는 내 덱에 자연화가 있을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저코화수 하나 더 있었으면 제일 왼쪽에서 나왔는데 진작에 페이드에 충원됐었겠죠. 그리고 이드로를 줬기 때문에 바다거인이 끊긴 법사가 상황이 절망적이지 않고요. 그런 점들 때문에 자연화는 좋은 카드로 평가를 못 받는 겁니다. 제압기 하나는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게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론이랑 똑같아요. 제압기 하나가 있어야 된다면은 질풍하수 하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풍하수가 있냐 없냐를 우리가 따지지 않죠. 지금도 항상 지금 양변을 먼저 써서 내가 먼저 정리해야 되는지 아니면 필드를 따라가야 되는지 이런 거는 상대 입장으로 보시면 돼요. 저거를 친다는 건 숲수가 있나? 이 땅을 지켜야 한다. 상대 입장에서 지금 오사 하나만 충원해도 조금 짜증난다. 아 저거는 양변해야겠네.
그러니까 들어 먼저 봤어도 됐을 것 같긴 한데 뭐 나이사 있는 덱이 아닌 이상 저거는 어차피 양변이죠. 저거를 냅두고 내가 충원하자니 바이드로 뚫기도 힘들고 지금 다음 턴에 직딜이 다 들어오면 13뎀이 들어와요. 7을 남겨놓으면은. 그러면 영웅이 너무 아프니까 조절을 해주는 거죠. 스토민드의 힘을 이제는 진 것 같아요. 입찰해도 될까? 이거는 역전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드루이드 분이 덱을 상당히 잘 집으셨어요. 근데 이거를 자연화 캐리 각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거죠. 바이드로 캐리 각으로 봐야지. 굳이 보자면은. 어쩌죠? 어떻게 한다? 빈다. 택배 왔어요. 이것도 독사 캐리 각이라고 보기가 힘든게 바이드루가 지금 몇 턴에 안 죽었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제일 활약한 건 바이드루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카드가 어떻게 쓰였나를 일일이 복습을 하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번엔 당신이 지금 저 드루이드로 제가 만약에 게임을 했을 때 그런 고찰을 안 하고 그냥 자연화 쓴 판을 이겼다. 독사가 2번 떠서 이겼다 라고 기억을 하잖아요. 그럼 다음에 픽을 할 때 자연화랑 독사가 좋은 카드구나 해서 막 픽을 해. 근데 안 좋게 쓰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반면 바이드루는 어떤 때 픽을 해도 좋게 쓰여요. 바이드루를 집어서 망하는 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드루 같은 카드들은 기복이 없는 카드들이기 때문에 좋은 카드고, 그런 부분들을 아셔야 돼요. 지금 독사가 2번째 나와서 무섭긴 하지만은 지금 독사 하나 추가는 안 되고 뭐가 추가돼도 제가 졌어요. 독사는 결국 2번째 독사는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고, 첫 번째 독사는 양변을 확정으로 빼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쓰였지만은 독사가 77이 되기까지는 바이드루가 있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다 생각을 하시면은 도움이 돼요. 한잔하지. 3코가 없는 대신 이 코를 한 턴 나가고 나머지는 스트레이트로 나갈 수 있죠. 잔을 받아줘. 이럴 때 악어를 내는 이유는 꽁꽁 로봇의 빙결 효과는 초반에 그렇게 상관이 없다. 더군다나 이렇게 1대1 교환도 된 상황이라면은. 그래서 악어를 먼저 낸 거고, 저거는 거울상일 수도 있으니까 이걸 먼저 내볼까? 코도를 별로 걱정하고 사용하는 카드는 아니고요. 그냥 낼 수 있을 때 내야 되고, 코도가 만약에 있다고 해도 지금 코도 대신 맞아줄 애도 있으니까. 진실이 제 방패입니다. 아, 저거를 복제해 가겠다? 큰일 난 거죠, 제가. 저거를 한 장 더 주는 거는 너무 심했는데. 일단 동전을 상대가 지금 썼고 다음 턴 6코스트잖아요.
불기둥 안되는 타이밍이니까 어쩌죠? 타조를 활용하고. 어떻게 한다. 일단 불기둥을 억지로라도 써서 무의정을 차라리 가져가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무의정이 역시 잡기 까다로운 건 마찬가지지만은 첨보 도발 그 공도 1이 더 높죠 저게. 이랑은 얘기가 좀 달라서. 다음 타에 양변이 들어오되면 베스트고. 만약에 이거 소누나 복제하고 싶어서 무의정까지 버린다 그러면 저도 소누나 그냥 안 잡는 게 낫습니다. 그냥 하수를 필드에 충원하는 거지. 이제는 마차도 좀 문제가 됐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걸 씁니다. 이러면 엄청 이득 봤죠. 마차 당했으면 제가 거의 졌을 것 같고, 상대가 1대1 교환 성공이긴 한데 불기둥도 카드 한 장이니까 저는 7턴을 그냥 통째로 날려버려서 무의정이 복제가 돼요. 제일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근데 무의정은 이제 내기가 껄끄러워요. 되게 아프죠. 한 발이면 충분하지. 근데 이렇게 한 번 못 내면은 계속 못 낼 수도 있죠. 도발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최악의 불기둥을 맞아도 상대 하수 충원은 안되고 하수가 약한 것들이라서 커다란 총을 가져왔지. 저렇게 됐다면 불기둥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상대고 핸드에 불기둥이 있다 저렇게 안하고 불기둥을 쓰잖아요. 그쪽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기둥은 새로 들어오되지 않는 한 배제해도 돼요. 부대장으로 직공을 하고 검기를 내거나 부대장으로 3-3을 잡고 검기를 내거나 아니면 이거 뭐 어떤 쪽을 해도 다 가능은 한 수라고 봐요. 저는 이쪽이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거고. 왜냐면은 스톰핸드 용사에 지금 2개가 박지 않는 한 자체로는 스톰핸드 용사를 제거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얼방을 믿고 어떻게 먼저 죽여보겠다는 건가요? 잘했어요. 나도 박살냈다. 이런 실수했네.